아무튼 우리 13페이지에서 61번부터 이제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61번에서 지금 form이 보이죠? form은 그 옆에 형성하다. 일단 그대로 알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근데 밑에 딱 보니까 inform 있고 informal, perform, 그 다음에 uniform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형성하다는 뜻으로 알면서 가장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또 좋은 건 맨 오른쪽에 uniform 있죠? uniform. 그쵸? uniform의 밑줄 쫙 보세요. 이게 획일적인 그 뜻인데요. 획일적이라는 것은 하나를 형성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하나를 형성하는 게 획일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거기 유니폼에서 유니 있죠. 그쵸? 유니가 바로 뭐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뭐 이건 뭐 다 알고 있죠. 그쵸? 유니가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통일하다 있죠. 그쵸? 하나로 통일하다 unite.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로 통일하다 unify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다 통일하다, 통합하다 그 뜻이죠. 하나로 통일하다, 통합하다. 이렇게 유니는 하나다. 뭐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요거 유니크가 보이죠. 그쵸? 유니크가 보이는데 그럼 일단 유니크도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니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하나라는 느낌을 좀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얘가 어떤 뜻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독특한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떤 뉘앙스에서 독특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특한 거다. 이제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특한 그 뜻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쵸? 같이 적어주세요. peculiar. 그래서 독특한 그 뜻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독특한 거다. 그래서 single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unique가 바로 어떤 거? 바로 single, 하나의 그 뜻이 있다는 것도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우리가 uni를 알고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uniform은 form의 형태니까 한 가지 형태다 해서 획일적인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쭉 보면 inform이 보이는데요. inform에서는 그 앞에 in 있죠. in. 이 앞에 in이 안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머릿속에, 누군가의 머리 안에 무엇을 어떤 지식의 형태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머리 안에 지식의 형태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알리다라는 뜻이다. 근데 사실 이건 알고 있죠. 그쵸? 우리가 뭔가 알려주는 그 정보 있죠. 정보. 인포메이션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건 알고 있다면 그대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걸 어근으로 알아가잖아요. 접두어로 알아가면 옆에 게 헷갈려요. 그쵸? 옆에 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냥 인포멀 알려주는 거고 인포멀은 포멀의 반대말이다. 그럼 포멀이 바로 형식이라든가 형태를 갖춘 거니까 인포멀은 그렇지 않은 거구나.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고 있는 단어라면 굳이 어근이라든가 접두어를 활용해서 더 헷갈리게 만들지는 말자. 됐죠? 그래서 인포멀 그냥 알리다. 인포멀은 비공식적인 격식을 갖추지 않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perform은 실행하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perform에서 PER 보이죠? 그쵸? PER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통과의 의미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도 있다고 했었죠.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것.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뭔가 공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가는 실행하다는 뜻인가 보다. 그냥 그대로 알아두셔도 돼요. 자, 그리고요. 폼과 관련해서 요거를 같이 또 적어주세요. 많이 들어봤죠? 그쵸? conform 적어주세요. conform. 그래서 conform이 바로 어떤 뜻? conform이 순응하다. 순응하다. 그 다음에 따르다 그 뜻이죠. 순응하다, 따르다 그 뜻인데 이 단어가 어떤 느낌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con과 뭐가 보인다고? form이 보이죠. 그쵸? form은 형태라는 뜻이 되는 거고 con이 바로 어떤 거니까 누구누구와 함께 with라든가 혹은 together의 느낌이니까 다른 사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됐죠? 다른 사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 순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간다, 순응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순응하다, 따르다 이런 느낌을 갖는 단어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느낌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걸 한다.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또 같은 걸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comply. 그렇죠? comply도 역시 순응하다, 따르다 그 뜻이란다. 뭐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그 어법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뭐뭇을 순응하다, 뭐뭇을 따르다 그랬을 경우에 conform은 이렇게 전치사 to를 쓰는 거고 뭐뭇을 따르다, 뭐뭇에 순응하다 conform to 이렇게 쓰는 거고 comply 같은 경우는 with를 쓴다. 뭐 그 정도만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뭇에 순응하다, 뭐뭇을 따르다. 그렇죠? conform to, comply with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거 보면 되고요. 자, 62번으로 가겠습니다. 62번. fractal phrase 보이죠? fractal phrase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일단 뭐 부서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부서지는 거니까 조각이라든가 파편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fraction, 그렇죠? fraction이 그래서 파편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맨 오른쪽에 뭐도 보여요? 맨 오른쪽에 fragment도 보이죠. fragment. frag, frac 다보다 부서지는 느낌의 조각이라든가 파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왼쪽에 보면 fracture가 이제 파열 혹은 골절 이런 뜻으로도 이제 쓰는 거고 그 옆에 fragile를 별표요. 부서지기 쉬운 혹은 약한 그 뜻이죠. 부서지기 쉬운, 약한 그 뜻인데 fragile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유리컵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깨지는 거. 그럼 물건이 깨지고 물건이 약하다는 느낌이 바로 이제 fragile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 그 뉴진스인가? 그쵸? 뉴진스 아니에요? 르세라핌이에요? 비슷하던데. 자, 아무튼 그렇구나. 쉽지 않네요. 자, 괜히 아닌 체 했다가 그냥 넘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anti-fragile, 그쵸? anti-fragile, 이거 알죠? 그쵸?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anti가 붙으니까 약간 반대 느낌이죠. 그쵸? 그럼 anti-fragile은 바로 무슨 말? 부서지지 않니, 그 뜻이잖아요. 사람은 근데 부서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 보통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렇거든요. 그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좀 부서지는 느낌, fragile이 되는 거고 anti-fragile은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부서지지 않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됐어요?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충격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nti-fragile 적어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강해지는 이렇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강해지는. 이걸 알고 노래를 들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쵸? 뭐 누구하고 헤어졌나 봐요. 그쵸? 뭐 상처받고 막 그랬는데 그럴수록 난 더 강해져. 뭐 그런 뜻이지 않았을까? 이렇게요. 좋아요. 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게 좋죠. 자, 연습도 했는데 영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엔티티. 자, 넘어갑시다. 자, 못 들었죠? 그쵸? 자, 아니 뭐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한번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역시 나만의 바람이었네요. 그렇죠? 엔티티. 자, 아무튼 자, anti-fragile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강해지는 거. 이제 이 단어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약한 이제 그런 뜻으로 몇 가지만 더 기억할 건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약한. 그래서 약한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약한의 느낌을 갖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weak. 그렇죠? weak가 있고 얘는 사람 삶을 다 쓰는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 삶을 다 쓰고 일반적으로 약하다, 부서진다 그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좀 약하다. 사람이 좀 약하다 그랬을 때 요거 frail 요거 있죠. frail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잘 나오지만 feeble은 더 잘 나와요. feeble은 더 잘 나오고요. 사실 이 약하다라는 건 단어가 주는 그 철자의 느낌도 있지만 발음의 느낌도 강해요. 약한. 약해 보여요. 읽어도. 그쵸? feeb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아무리 feeble 이렇게 해도 그 느낌 안 와요. feeble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앞쪽에 EN을 붙여서 infeeble 이렇게 하면 약화시키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한 그랬을 때 frail, 그 다음에 feeble 이렇게 딱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약한 그랬을 때 요것도 있거든요. faint도 있는데 이 faint 같은 경우는 이제 불빛이라든가 의식이 약한 그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불빛이라든가 의식이 약한. 그래서 보통 어떤 뜻? 희미한. 그렇죠? 희미한. 그래서 희미한의 뜻을 이제 faint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나이 들어서 약한 거 있죠. 그렇죠? 노쇠한.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이 들어서 약한 것은 바로 이제 decrepit 이렇게요. decrepit. 그래서 노쇠한, old and weak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노쇠한 그 뜻으로 decrepit 같이 기억해 두시고 물건이 됐건 사람이 됐건 약간 그 시간이 지나서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다운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튼튼하게 버티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쓰러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D가 보이죠. 그렇죠? D가 어떤 느낌이다? 바로 다운의 느낌이다. 그렇게 가져가면 딱 좋아요. 그래서
decrepit 하면 old and weak 그래서 노쇠한 그런 뜻이란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역시 frasal과 비슷하게 나머지 것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밑으로 와서 front 보겠습니다. front는 그냥 앞이죠. 그쵸?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앞이라든가 뒤쪽 이렇게 그냥 그 가까이 다른 쪽과 앞을 보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frontier가 국경이 되는 거고 그 옆에 affront는 모욕하다라는 뜻인데 대놓고 얼굴 앞에서 뭔가 나쁜 소리를 한다 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냥 일단 읽어만 주세요.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옆에 confront는 별표해 주셔요. confront. 많이 봤죠? 그쵸? 직면하다, 대면하다 뭐 그 뜻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직면하거나 대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앞에 놓고 본다는 뜻이죠. 그쵸? 앞에 놓고 본다는 뜻이니까 앞을 본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무엇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얼굴을 보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confront가 그래서 직면하다일 때는 당연히 우리가 face라는 표현도 같이 쓰는 거죠. face가 얼굴이니까 얼굴을 보는 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옆에 effront리도 그냥 읽어만 주세요. frontier, confront 이 정도까지는 먼저 기억할게요. 자, 그리고 64번 fund, found 이거 보이죠? fund, found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일단 found에 밑줄 볼까요? found가 이제 바닥이라는 뜻이라는 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그렇죠? 세우는 것. 그래서 토대라든가 기초 아래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쭉 쌓아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토대라든가 기초를 그래서 바로 그 밑에 foundation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렇죠? foundation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fund는 이제 기금이라는 뜻인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기초적으로 아래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런 느낌에서 바로 이제 기금을 바로 펀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가도요. 펀드는 원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기억하자. 그 다음에 fundamental 별표. fundamental이 근본적인데 이 근본적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중간이나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바닥에서부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그랬을 때 우리가 또 뭘 많이 쓰냐면요. 당연히 이걸 많이 쓰겠죠. 그쵸? 근본적인 그랬을 때 당연히 basic을 쓰겠죠. fundamental 그 밑에 basic 같이 적어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 base가 보이죠. 그쵸? base도 당연히 어떤 뜻? 아래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렇게 베이스먼트 이렇게 하면 집 아래쪽에 있는 공간 그래서 베이스먼트가 지하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베이스가 아래쪽이니까 토대라는 뜻도 되고 무엇을 토대로 하다는 뜻의 be based on도 거기에서 나왔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텀의 느낌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고 펀드에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져가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세요. profound는 이제 깊은 심오한 그 뜻인데요. 이 사람이 말하는 혹은 영어가 말하는 그 깊은 심오한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느낌이 될 수 있겠어요? 아래쪽에서부터 쭉 기초를 쌓아왔구나. 그쵸? 아래쪽에서 쭉 기초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구나. 그래서 내공이 있다. 깊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쵸? 즉, 어떤 중간의 일부라든가 위쪽의 일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바로 아래쪽에 기초부터 쭉 올라와 있다. 그런 의미에서 profound가 바로 깊은 심오한 이제 그 뜻이 된단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ofound 옆에 깊은 심오한 그 뜻이니까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깊거나 심오하다라는 것은 배움이 있다, 학식이 있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learned 있죠? learned. 그 다음에 깊거나 심오하다라는 것은 양이 적지 않고 꽤 많다 해서 considerable 이런 의미까지도 같이 들어갑니다. considerable은 이제 상당한 이제 그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밑에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GEN 거기 가겠습니다. GEN은 바로 이제 탄생이라는 뜻인데요. 그냥 여기에서 그 generate를 생각하면 딱 좋아요. generate가 바로 어떤 뜻?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들어낸다는 것은 탄생시킨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만들어지고 탄생이 되려면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 해서 바로 GEN에서 알파벳 E만 붙여서 gene, 유전자가 그래서 나오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컨지니얼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같이 간다 그런 느낌에서 같은 성질이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고 제너럴이 바로 일반적인 그 뜻이잖아요.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건 바로 어떤 거? 뭔가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격이다.
어떤 특정한 범위에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general이 바로 일반적인 이제 그 뜻이 생기는 거고 그 옆에 뭐 generation, 그 다음에 progeny 뭐 이 정도까지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6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jest가 나르다라는 뜻인데 그 밑에 congestive을 펴. congestive을 펴요. 자, 그러면 congest에서 con이 함께죠. 그쵸? con이 함께고 jest가 나르다라는 뜻이니까 여럿이 함께 나르는 상황, 여럿이 함께 나르는 그 모습, 여럿이 함께 어딘가로 뭔가를 옮기거나 여럿이 함께 뭔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잡하게 하다 그 뜻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통혼잡 그랬을 때 거기 congest의 명사 형태를 써서 traffic congestion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혼잡 뭐 그 뜻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traffic jam 이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은 traffic congestion 이렇게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jam이라는 것은 복사기에 종이가 걸리니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차량이 좀 많다 그랬을 때 교통혼잡은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traffic congestion에서 교통혼잡 즉 congestion이 바로 어떤 뜻? 막힘 혹은 혼잡 뭐 그 뜻으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이제스트는 원래 뭐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음식을 우리 몸에 섭취를 해서 그 음식과 관련된 영양분을 어디로? 우리 몸에서 다이제스트에서 다이는 어디에서? 디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한 곳으로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날라서 보낸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화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인제스트는 이제 인에만 밑줄 그어보면 충분히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음식을 우리 몸 안쪽으로 이렇게 나른다. 그런 의미에서 섭취하다라는 뜻이 생긴단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uggest는 이제 암시하다라는 뜻인데요. 요게 이제 왜 암시하다는 뜻이 된다라는 것은 대강의 이제 느낌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왔다고? 여기에서 serve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serve가 바로 이제 아래쪽이죠. 그쵸? 어떤 것이 전달이 되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것. 그쵸? 어떤 것이 전달이 되는데 그 아래쪽에 숨어있는 의미. 그래서 암시하다는 뜻이 생기는 거구나. 대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간다는 느낌이니까 암시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시죠. 자, 뒤로 가서 67번을 별표해주세요. 67번. 얘는 좀 잘 기억하시죠? GNO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알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요. 요게 붙거나 혹은 요게 붙으면 알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하나만 적어주세요. NOT가 붙어도 역시 알다라는 뜻이 된단다. 원래 NOT는 뭐뭇이 아닌 그런 식의 이제 부정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요게 단어 속에 들어가면 알다라는 뜻이란다. 그래서 얘가 알다라고? 근데 그쵸? 요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요걸 알고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온다고? 여기에서 IN이 나왔고 IN은 이제 반대말을 만드는 것. 그러면 알지 못하는 거죠. 그쵸? 다른 사람을 아는 체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무시하다. 그 뜻이 이제 그게 생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그노우가 무시하다에 대해서 명사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그노우를 하면 그때 이제 뭔가를 모르는 상태. 그래서 무지. 그 뜻이 이제 그게 생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그노우를 통해서 GNO는 알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밑에 이제 쫙 보니까 cognition이 이제 인식이란 뜻이죠. 왜? 아는 거니까. 그쵸? 아는 거니까 인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recognize를 잘 기억해 주세요. recognize가 인지하다 혹은 인식하다, 알아보다 그 뜻인데요. recognize에서 re가 딱 보이죠. 그쵸? re가 바로 무슨 뜻이에요? 다시 그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몇 년 동안 안 보다가 다시 만났을 때 알아보는 것 그게 바로 recognize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그랬을 때 I'm sorry I didn't recognize you. I'm sorry I didn't recognize you. 이렇게부터 쓰거든요. 그래서 recognize가 다시 알아보는 것. 그래서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제 그 뜻이 생기는 거고 그 옆에 diagnosis라는 것은 뭐 병을 알고 진단을 내리는 것. 그 다음에 이그노를 쓰는 무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NOT도 역시 알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죠. 노티스 있죠. 노티스. 그쵸? 노티스라는 걸 딱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공고 혹은 공지 그 뜻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사를 쓰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노티스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거니까
파악하다. 파악하다 혹은 주목하다. 그 뜻이 생기는 거죠. 파악하다, 주목하다, 뭔가 알아차리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notice를 쓸 수도 있지만 take notice of 이렇게 많이 씁니다. take notice of가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파악하다.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파악하다. 그래서 take notice of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알리는 거 있죠. 우리 아까 알리다 했을 때 뭐가 있었어요? 상대방의 머릿속에 뭔가 지식의 형태를 만들어준다 해서 inform이 있었고 상대방에게 뭔가 알게끔 알리는 거니까 알리다 그랬을 때 뭐가 있어요? 이게 또 그대로 있는 거죠. 그쵸? notify가 그래서 알리다, 통보하다. 됐죠? 알리다, 통보하다. 그래서 요게 아까 나왔던 inform과 비슷한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상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단어를 이렇게 어근을 관련해서 봤을 때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68번을 갈 건데, 그 68번은 그 감사하는 뭐 그 뜻이죠. 그 grace라고 생각하면 돼요. grace. 그래서 감사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그 말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그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grateful 해서 감사하는 뭐 그 뜻이라는 거 우리가 예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감사하는 거고 그 옆에 이제 disgrace는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니까 불명예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ingratitude 있죠. 거기에 밑줄. ingratitude.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그렇죠? ingratitude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뜻? 배은망덕이란다. 그렇게 보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in이 딱 보이는데요. in에 이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in에 not 요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ingratitude가 바로 이제 그 배은망덕이구나.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요게 not의 의미가 되는데요. ingratiate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자, 상대방의 마음속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안쪽에 집어넣어 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내가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집어넣어 준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 진짜 이번에 안 도와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면서 그 사람의 환심을 사다. 됐죠? 뭐뭐에 환심을 사다, 아첨하다. 적어주세요. 환심을 사다, 아첨하다. 환심을 사다, 아첨하다. 이렇게 ingratiate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환심을 사다, 아첨하다. 약간 어렵기는 한데 이게 가끔 나오니까요. 적어만 주세요. 이게 바로 이제 환심을 사다, 아첨하다. curry favor with 이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환심을 사고 아첨하는 거 있죠? 요거 일단 적어주세요. 요거 자체가 긍정적 뉘앙스니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하면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flatter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flatter는 이제 아첨하다는 뜻인데 그것과는 살짝 다른 뉘앙스를 쓰는 게 ingratiate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curry favor with까지만 적어두고 이런 것도 있나 봐 그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자, 68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ingratitude 요걸 잘 기억합니다. 배은망덕,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6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9번은 grad, grass 이렇게 쫙 보이는데 여기 뭐 나아가다 뭐 그 뜻이죠. 그쵸? 나아가다 그 뜻인데 근데 그 grass 있죠. grass 자체가 go의 의미가 있다는 건 바로 그 밑에 맨 오른쪽 progress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쵸? progress가 pro가 앞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앞으로 가는 거니까 progress가 이제 진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 뒤로 가는 거 있죠. 뒤로 가는 거. 퇴행하다. 그럼 이제 뭘 쓰면 되겠어요? 퇴행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싹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이제 퇴행하다, 퇴보하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이제 백의 의미가 있으니까 퇴행하다, 퇴보하다. 그 뜻은 이제 regress.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grade나 grass가 고의 의미니까 gradually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조금씩 나아간다는 느낌까지 같이 추가해서 점진적인 그 뜻이 되는 거고 degrade는 이제 D가 다운의 느낌이니까 지위를 낮추고 등급을 떨어뜨리는 거고 aggressive는 계속 가까이 간다.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격적이라는 뜻이 생긴단다. 자, 그러면요. 자, 요거 하나 적어볼까요? 우리 앞에서 배운 적 있거든요. 그러면 본론에서 벗어나다. 본론에서 벗어나다. 이때 grass가 당연히 고의 느낌인 거고 그러면 앞쪽에 접두어 뭘 붙이면 될까요? 본론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핵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거니까 멀어진다라는 느낌이겠죠. 그쵸? 그럼 원래 우리가 멀어진다면 뭘 쓰는 거예요? 그쵸? dis를 쓰죠. dis를 쓰는데 거기에서 s만 생략하고 digress 이렇게 하면 본론에서 벗어나다. 자, 적어주세요. digress에서 본론에서 벗어나다. 이제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서 gram과 graph 그게 한번 살펴볼까요? graph의 밑줄 그어주세요. 그래프 자체로 이제 많이 봤었죠. 그쵸? 이게 이제 쓰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다이어그램도 사실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벤 다이어그램 할 때 그 다이어그램이죠. 그쵸? 그래서 뭐 그림이라는 뜻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옆에 에피그램이라든가 오토그래프, 그 다음에 그래머 이렇게 딱 보이는데 오토그래프에 밑줄 그어주세요. 오토그래프가 오토가 원래 어떤 뜻이 있어요? 오토가 셀프의 느낌이 있죠. 그쵸? 그래서 자필 서명. 누군가 스스로 직접 써준 거 있죠. 자필 서명. 그게 바로 이제 오토그래프가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요거 있죠, 요거. 그쵸? 보통 말하는 사인이 바로 오토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사인 좀 해주실래요? 그랬을 때, Can I have your autograph? 이렇게 해주면 맞는 거예요. Can I have your signature? 그러면 안 돼요. 시그너처는 결제할 때 서명해 주세요. 그런 느낌인 거고, 사인 좀 해주실래요? 그랬을 때는 autograph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자필 서명, 그래서 사인을 오토그래프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신용카드로 계산하거나 했을 때 그 서명하는 거 있죠? 그 서명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서명은 당연히 이제 시그너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명을 한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서명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쓰는 것과 좀 겹치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도장을 쓰지만 미국 사람들은 서명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서명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것이다, 이 사람이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요 뜻이 생겨요. 됐어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특징이고 특색이 있는 거. 특징이고 특색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브랜드에서 가장 특징적인 물건이다. 그랬을 때 그걸 보통 시그너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뭐 맥도날드의 뭐 시그너처 버거는 뭐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시그너처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서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특징이라는 뜻을 같이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43페이지에서요. 그 EN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거 워낙 많이 봐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N은 그 옆에 보니까 동사 형성, do, make의 의미를 지니며 이렇게 보이죠. 밑에 보니까 동사 형성도 있고요. 그다음 2번에서 안쪽을 가리키는 말도 있기는 해요. 일단 1번하고 2번에 둘 다 밑줄 그어볼까요? 동사 형성의 의미도 있고 안쪽으로 그런 의미도 있단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되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냥 사실은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런 단어들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단어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EN이 붙었네. EN이 붙었으면 뒤에 나오는 것을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나오는 것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뜻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EN이나 혹은 EM이 될 수도 있거든요. EM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뭔가 뒤에 걸 한다는 뜻도 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도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얘는 닫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닫는 건데, 어떤 느낌으로 닫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닫는다. 됐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닫는다. 이게 in이라든가 혹은 into 그 느낌으로 이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똑같이 close가 닫다라는 의미라면 왜 enclose를 쓰겠어요? close가 있는데. 그쵸? 다른 뉘앙스라는 거예요. enclose는 네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닫아준다는 얘기죠. 그쵸? 잘 들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닫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에워싼다라는 이미지로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에워싸다 혹은 동봉하다 적어주세요. 에워싸다, 동봉하다. 그 다음에 enlarge는 뭐 얘는 쉽죠. 그쵸? 얘는 크게 만들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제 뒤에 거를 하거나 뒤에 거를 만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때는 enlarge가 그래서 말 그대로 확장하다, 확대하다 그 뜻이구나. 확장하다, 확대하다. 생각나죠? 그쵸? 확장하다, 확대하다. 요것도 있었고요. 확장하다, 확대하다. 요것도 있죠? 그쵸?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냐? 오늘 단어 시험에 이거 혹시 나오지 않았나요? 그쵸? 자, 이렇게. 우리 이제 배웠던 거 다 반복된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해하고 구별하려고 다일루트까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쵸? 다일루트까지 말씀드렸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보니까 inact라는 단어 보이죠? 되게 쉽죠? act이 주어일까, act? act가 법이란 뜻으로도 쓰여요. 그 법 조항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그래서, 법으로 만들다. 그래서 enact는 바로 오른쪽에 제정하다. 법을 제정하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알아두세요. 대충 그냥 enact는 활동하게 만들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법으로 제정하다. 그 뜻을 잘 기억하시고, 밑에 in circle 보이죠? in circle. circle을 찍어볼까요? 그럼 circle은 당연히 바로 뭘까요? circle은. 원이죠, 원. 그쵸? 그럼 in circle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원으로 만든다. 그 뜻이죠. 원으로 만드는 거니까 에워싸다라는 뜻이 되는 거구나. 아까 나왔던 enclose하고 비슷하겠구나.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 보면 in living, 그 다음에 enslave. enslave 쉽죠? 그쵸? 노예로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쵸? 그리고 이제 밑에 2번에서 in, 안쪽이라는 뜻은 이제 보이는데요. an, in. 그렇게 보이죠? an, in. 그래서 2번에서 딱 보니까 an, 그 다음에 in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into도 하나 적어주세요. into. 안쪽으로. 안쪽으로 하는 뜻도 있단다. 그래서 empower가 이런 뜻이었구나. 힘을 불어넣는 거구나. 힘을 갖게 만들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empower가 그래서 안쪽에 파워, 힘을 주는 거구나.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 옆에 뭐뭐에게 권한을 주다. 이제 그 뜻이 그래서 생기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안쪽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이거 배운 적이 있거든요. 생각나죠? 그쵸? empathy. 이거 생각나죠? 그래서 단어 중간에 PATH 여기 딱 쓰이면 그때는 어떤 뜻이라고? 느끼다라는 뜻이라고 해. 상대방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상대방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공감이라든가 혹은 공감 능력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empathy. 그쵸? 함께 느끼는 동감, 동정. 그건 뭐였니? 그쵸? sympathy.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함께 느끼는 동정, 동감. 그랬을 때 sympathy를 쓰는 거고 함께 느낀다 해서 접두어 come을 써서 compassion, compassion 이렇게 하면 그것도 역시 sympathy하고 같은 말이다. 됐어요? compassion 나오면 열정 그러지 말라고. passion이 열정이고 compassion은 함께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동정이라든가 동감이라고. 상대방의 감정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거니까 공감 혹은 공감 능력을 empathy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가서 몇 개만 더 살펴볼게요. 뒤쪽으로 가시죠. 엠바고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엠바고라고? 그 보통 이제 신문이나 혹은 이제 상대방 혹은 어떤 뭐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뭔가 소식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통 우리가 엠바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뉴스에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소식을 국가 기밀이거나 혹은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보도를 제재합니다. 절대 보도하지 마세요. 알리고 나서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보통 이렇게 보도에 대한 엠바고가 있다. 뭐 그런 얘기 이제 그래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엠바고가 딱 보이는데 선박에 출입한 교역의 제재. 수능에서는 그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교역의 제재를 엠바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교역을 제재한다라는 것을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EM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딱 보이죠? 그쵸? 여기 딱 보이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동그라미 치면 돼요. 딱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바가 바로 뭘까요? bar. 막대죠, 막대. 그쵸? 원래 막대잖아. 막대를 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대라는 의미에서 이게 바로 어떤 거? 장애물이다. 그래서 임박오가 장애물로 막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장애물로 막다. 그래서 제재란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밑에 딱 보면 put an embargo on the supply of oil 딱 보이죠? 원유 공급에 무엇을 놓는다고? 제재를 놓는다고. 그래서 원유의 공급을 금지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리고 이제 동사를 쓰였을 때 출입항 혹은 교역을 금지하다. 그랬을 때 임바고 이렇게 쓴단다. 그렇게 보면 돼요. 단어 생각보다 쉽죠? 그렇죠?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가 있으니까 막대 장애물로 못하게 막는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금 듣고 이해가 됐는데 자리에 돌아가서 하루나 이틀 내에 다시 안 보잖아요. 나중에 이거 봤을 때 막대기만 떠오른다니까. 막대 뭐라고 했는데 이거는 떠올라. 막대 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는 단어인데 본다는데 알 것 같으니까 자꾸 더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도 조금 더 확실히 외워주는 게 시험 볼 때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왜? 어디서 본 것 같은 단어인데 애매하게 떠오르잖아요. 그럼 자꾸 고민하게 돼요. 거기서 또 우리가 또 시간을 잡아먹고 또 그런 문제를 풀면서 또 시간을 쓰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읽고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들이지만 답을 못 찾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단어를 조금만 더 확실히 외워주셔라. 이제 그 얘기고요. 밑에 embark로 가겠습니다. embark. 승선시키다 혹은 기업에 투자하다. 사실은 이 뜻보다는요.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시작하다, 착수하다. 밑줄. embark가 시작하다, 착수하다. 그래서 set out과 start의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요. 원래 그 승선하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이제 배에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에 타는 건데 이거 좀 어렵죠. 사실은 이런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embark 이렇게 딱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바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크를 이제 살짝 다른 철자로 쓰면 이렇게도 쓰죠. 바크.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거를 이렇게 살짝 다른 철자로 이렇게 딱 쓰는데요. 이게 배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바크가 배란 뜻이 있대요. 그래서 임바크는 그러면 승선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라고? 인투의 의미라고. 배 안쪽으로 들어간다. 배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럼 배를 탄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배를 탄다라는 것은 배가 곧 출발한다. 그러니까 배를 타겠죠. 배가 곧 출발하니까 타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가 곧 출발한다는 의미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생기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배에서 내리는 거 있죠. 배에서 내리는 거. 이렇게요. 배에서 내리는 것을 그래서 이제 disembar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에서 내리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배에서 내린다라는 건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육지로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disembark가 배에서 내리다는 의미에서 이게 상륙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상륙하다. 됐죠? 배에서 내리는 거니까 상륙하다. 그냥 동사 land하고 비슷하죠. 그쵸? 동사 land하고 비슷하죠. 자, 그래서요, 밑에 이제 embark가 딱 보이는데, 그 embark에서, 예문에서 그 세 번째 있죠. embark on a new career. 거기에 밑줄. embark on a new career.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다. 이런 식으로요. embark on이 뭔가를 시작하다는 뜻이다. 자, bark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bark는 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세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제 덜 헷갈릴 겁니다. 다른 단어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embezzle. embezzle은 그대로 외웁시다.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금을 유용하다, 횡령하다 그 뜻인데요. 글쎄요. 공금을 유용하다, 횡령하다라는 건 옛날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회사에 자금이 있는 금고가 있어요.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를 깨고 금고를 부서뜨리고 그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간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embezzle 이렇게 쭉 나오는데 bezzle 딱 보이죠. 그쵸? 이렇게만 적어만 두세요. 그럼 좀 더 기억에 용이할 테니까 bezzle이 바로 뭐다? destroy. bezzle이 destroy다. 이렇게만 그냥 적어만 주세요. 그래서 embezzle은 금고를 부수고 금고를 파괴하고 돈을 가져가는 거구나. 그래서
횡령하다, 유용하다 그 뜻으로 embezzle.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명사 형태 있죠. 명사 형태에서 embezzlement, 횡령 혹은 착복 그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자, 오른쪽 위로 가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죠. 그쵸?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embroider. 그래서 수를 놓다, 자수하다 뭐 그 뜻인데요. 그 수를 놓다라는 뜻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건 좀 어렵죠, 사실은. 어렵긴 한데요.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braid가 나온다. 여기에서 braid가 나온다. braid가 수를 놓다. 머리 따위를 따다. 머리를 이렇게 묶는 거 있죠. 그쵸? 머리를 묶고 머리를 따는 걸 저렇게 표현합니다. 수를 놓다. 뭔지 아시죠? 이렇게 수를 이렇게 막 놓는 거. 수를 놓다, 머리를 따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embroider가 그래서 수를 놓다, 자수하다. 그 뜻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수를 놓거나 자수를 하는 건 약간의 장식한다는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그 괄호에 보면 decorate 위주거든요. decorate. 이렇구나. decorate를 졸라 어렵게 말하면 embroid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바로 그 밑에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미다 해가지고 embellish 보이죠? embellish 비추. embellish. 근데 이거 배웠잖아요. 그쵸? embellish 배웠죠? 그래서 embellish에서 중간에 벨은 예쁘다. 그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트와일라이트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벨라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그래서 드렸었죠. decorate embellish를 조금 다른 느낌으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embroider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embryo. embryo 별표해 주세요. embryo. 그냥 외우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그쵸? 이거는 그냥 뭐 태아라든가 배, 그 다음에 그 밑에 미발달 단계 혹은 초기 단계 그것을 embryo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밑에 보면 그 형용사 있죠. 형용사. 미발달의, 초기의. 그래서 그 옆에 괄호에 undeveloped까지 밑줄거 볼까요? 그래서 밑에 보면 on embryo idea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의 응용력이 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은 생각인데 마치 태아와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아직 그 생명체가 덜 된 그 생각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있는 생각 그것을 embryo idea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embryo idea를 만났을 때 아이에 대한 생각이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이제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구나. 뭐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굳이 어근을 따지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나온 김에 그럼 저것만 볼까요? 이렇게요. 브리어가 보이죠? 브리어. embryo에서 이제 브리어 딱 보이잖아요. 브리어가 바로 swell. swell을 바로 이제 부풀다 그 뜻이죠. 그렇죠? 태아는 어떻게 되는 거니? 엄마 몸속에서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은 브리오가 스웰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밑으로 가겠습니다. 밑으로 가서 encompass 별표. encompass. 아주 쉽습니다. compass에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compass. 간단하네. 콤파스. 그쵸? 컴퍼스 있죠? 컴퍼스. 컴퍼스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이렇게 쫙 돌리는 거 있죠? 그쵸? 원 그릴 때 쓰는 게 우리가 바로 뭐예요? 컴파스죠. 그쵸? 컴퍼스로 둘레를 만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컴퍼스로 둘레를 만들다. 그래서 encompass는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리고 그 밑에 포함하다. 별표. 이렇게 딱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렇죠?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됐죠? 그래서 둘러싸다, 에워싸다, 포함하다 그랬을 때 어떤 것도 있냐면 아까 배웠죠? enclose가 있고요. enclose가 있고 괄호에 뭐가 있니? 괄호에.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랬을 때 되게 간단하죠? 그쵸? encircle 있죠? encircle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알겠어요? 요거. 이건 뭐지?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게 우리 웃기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데 MENT를 붙인 건 알아. 그쵸? environment는 알잖아. environment가 바로 뭐야? 환경이죠. 그 환경이라는 건 바로 뭐니? 우리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지. 우리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게 환경이잖아. environment가 환경인데 그건 사실은 어떤 느낌이라고? 뭔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같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encircle, enclose, invite은 그 다음에 encompass. 자, 거기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면
The atmosphere encompasses the earth. 이게 다 보이죠? 대기가 지구를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보이네요. encounter 별표. encounter 별표. 다 알죠, 근데 이거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단어 시험 잘 봐주시고 수업 잘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보니까 인카운터는 우연히 만나다 그 뜻인데요. 여러분 우연히 만날 때는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옆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지는 않아요. 그죠? 함께 같은 방향을 가다가 뭐야 같이 오고 있었네? 소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뭐야 조정일 쌤이네? 아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연히 올 때는 만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자, 카운터에 밑줄 그으세요. 카운터. 원래 카운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카운터가? 그쵸? 우리가 상대방이 펀치를 날릴 때 역방향으로 나도 펀치를 날리는 것을 카운터 펀치라고 하잖아요. 카운터가 반대편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인카운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반대편에서 서로 이렇게 반대편에서 오다가 우연히 부딪히는 것. 반대편에서 오다가 부딪히는 것. 그래서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 옆에 run across도 밑줄 그어주세요. run across. 이들이 말하는 그 만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오다가 이렇게 딱 만날 수도 있고요. 서로 가는데 가는 길이 서로 이렇게 크로스, 교차되는 거죠. 가는 길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상대방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교차돼서 이런 식으로 됐어요? 서로 가는 방향이 교차되거나 아니면 반대편에서 이렇게 만나거나 그것을 우연히 만난다고 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요. 자, 그렇게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밑에 어려움 따위에 부딪히다 직면하다 밑줄. 어려움 따위에 부딪히다 직면하다. 그래서 직면하다죠. 그쵸?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앞쪽에 대면한다는 느낌을 줘서 front가 들어가 있는 거 confront. 그쵸? confront. 거기도 밑줄이요. 그렇구나. 부딪히다 직면하다에서 confront를 쓰는구나. 그래서 front가 앞쪽이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딪히다 직면하다. 그래서 그 밑에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face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간단해지는 거죠. 얼굴을 마주하는 거구나. 얼굴을 마주하는 거구나. 그래서 face가 그래서 직면하다는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encounter friend on the plane, encounter a lot of problems 보이죠?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면 뜻밖의 만남. 근데 이게 오른쪽에 반대편에서 만난다고 얘기했죠, 아까. 그쵸? 서로 반대편에서 만나는 거잖아. 거기에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반대편이 만나서 하는 짓. 그래서 교전 혹은 전투. 그 뜻이 이제 그래서 생기는 거야. 아시겠죠? 서로 반대편이 만나서 하는 짓이니까 교전이라든가 전투란 뜻으로도 쓰이는가 보다. 그렇게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 encroach 보이죠? encroach는 남의 재산, 권리를 침해하다. 살짝 어렵죠? 살짝 어려운데요. 괄호에 intrude, 거기에 밑줄. 괄호에 intrude. 괄호에 intrude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게 좀 어렵죠,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데요. 크로치가 보이죠? 크로치가 딱 보이는데, 이걸 외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외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저거 한번 볼까요? 후크. 후크가 바로 뭔가요? 후크. 갈고리죠, 갈고리. 그쵸? 그래서 그 피터팬에 나오잖아요. 한쪽 손에 이렇게 갈고리 모양 있는 사람. 후크 선장. 그쵸? 갈고리를 이렇게 이렇게 파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갈고리를 이렇게 파고든다. 그런 의미에서 갈고리로 파고든다라는 것은 좋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쵸? 상대방에게 갈고리로 파고드는 거니까 상처를 주면서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딱 파고든다. 그런 의미에서 권리 따위를 침해하다라는 뜻이란다. 아무튼 안쪽으로 쳐 들어온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intrude가 안쪽에 in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뭔가 쳐 들어온다. 그런 의미에서 요거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사실은 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가장 많이 볼 겁니다. 권리 따위를 침해하다. 그런 뜻으로 infringe.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권리 따위를 침해하다. infringe.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encumber 별표.
마지막 인컴버 해볼까요? 밑에 보니까 그 방해하다, 막다에서 힌더 일단 밑줄 그어주세요. 힌더. 힌더는 왜 방해하다 뜻이 되는지 알죠? 그 HIND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behind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뒤로 잡아 끄는 거구나. 앞으로 가지 못하게 뒤로 잡아 끈다. 그래서 힌더가 방해하다는 뜻이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인컴버는 막다, 방해하다 이제 그 뜻인데 우리 살짝 배운 적 있습니다. 여기서 딱 보면 CUM 혹은 CUMB 여기 쭉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뜻? 눕다. 눕다. come이 바로 이제 눕다라는 뜻이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거는 이제 in이라든가 into의 느낌이다. 누군가 가는 길에 안쪽으로 자리 잡고 들어 눕는다. 누군가 가는 길에 그래서 내가 딱 간단 말이에요. 누군가 가는 길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눕는다. 야, 갈 테면 가봐. 날 밟고 가. 이랬을 때 이렇게 막 들어 누우면서 방해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인컴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들어 누우면서 방해한다. 그래서 인컴버가 방해하다, 막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encumbrance, 방해물, 장애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들어 누우면서 방해하는 것이 encumber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들어 눕는다. 아래쪽에서 들어 눕는다. 그러면 여기서 succum에서 이게 바로 이제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serve에서 나왔고 serve가 바로 아래쪽이라는 뜻이니까 누군가의 아래쪽에서 이렇게 눕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 눕는 거야. 눕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누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엎드리듯이 눕는 것도 되거든요. 아래쪽에서 들어 눕는 거야. 누군가의 아래쪽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succum이 바로 무슨 말? 굴복하다. 굴복하다 같이 적어주세요. succum이 굴복하다. 이 succum이 좀 자주 등장할 거예요. succum이 자주 등장할 거고 그래서 아래쪽에 들어 눕는구나. 그래서 굴복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안쪽에 들어 누우면서 누군가 지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은 이제 encumber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만 보시죠.